2월 2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증권회사 입사해서 브로커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경제방송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지금 프리랜서 경제방송인까지 됐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경제방송인이지만 한 번도 방송이라는 전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증권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날 앵커들이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정말 세상의 온갖 슬픔과 온갖 그 힘든 표정은 다 지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드셨죠?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앵커들이 정말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나 보다. 경제방송, 대한민국 증권경제방송 발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카메라 불이 딱 꺼지면 갑자기 표정이 돌변해요. 어머, 주임님, 저 오늘 소개팅해요. 저 이 귀걸이 이쁜가요? 저 오늘 화장 잘 먹었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주식시장과 전쟁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도 고민이고 손실이 나도 고민인 이 판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안 좋은 상황을 개인 투자자들인 시청자들과 공감을 하는 그 경제방송에서 좀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앵커분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방송국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이러면 참 예쁘고 어리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분들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제발 투자자 스스로 개미라고 하지 말자. 우리 언제까지 곤충할 겁니까? 이제 사람으로 진화해야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개미 투자자라는 얘기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증시가 급락했어요. 붕괴했어요. 폭락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반대로 폭등했어요. 급등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근데 제가 2월 25일 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상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죠? 요즘에 유튜버들이 일부러 이 구독자 수,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그 일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게 결국 방송의 본 모습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2월 25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3.56% 폭락했습니다. 전 글로벌 증시는 패닉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계 증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조차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미 새벽에 오늘 방송을 할 원고를 다 작성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워렌 버핏이 저 얘기만 한 게 아닌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이지만, 주식은 멀리 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뉴스를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주식을 안 하시고 이렇게 주식이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사를 딱 접하시면 주식하는 사람들 좆됐겠구나.
내가 주식을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데 또 막상 또 증시가 좋아지고 그러면 뉴스에서 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유동성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이래서 마치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결국 방송이죠. 그죠? 제가 요즘 진행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저의 징크스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쓰리가 방송을 뭐 혹은 일을 놓으면 뭐 큰일이 빵빵빵빵 터진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징크스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 이 미쓰리는 이제 방송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조만간 완전히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을 다 내려놓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지금 어떤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좀 뭔가 미쓰리님 방송해야 돼요. 이렇게 좀 푸시를 가해서 그런가 또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니까 돈다방 미쓰리는 또 책임감 하나로 매일매일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증시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대신에 뭔가를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힘들지만 감내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뭐 내가 선택해서 한 투자니까 주식은 뭐 손해볼 수 있으니까 뭐 빠질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앞으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계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뭐 이래버리면 뭐합니까? TV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야. 나 손절해야지. 그리고 손절을 쫙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시가 올라가요. 정말 신기합니다.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죠. 존나게 버티면 된다. 주식시장은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물론 그걸 그냥 죽은 아이 뭐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주변에 특히 방송의 어떤 멘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막 버리고 또 높은 가격에 막 주워 담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점검을 좀 해보면은요. 다우지수가 3.56%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3.35%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3.71% 하락했습니다. 새벽 한 4시경에 낙폭을 2%대로 줄였었어요. 그런데 다시 장 막판에 약간 투매 비슷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3%대 하락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조금만 더 손만 뻗으면 전고점이 잡힐 것 같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뉴욕 증시를 보는 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다우지수 최고점이 29,568포인트였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3만 포인트가 눈앞에 있는데 S&P 500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3,400포인트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나스닥은요. 자릿수가 증가해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10,000포인트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조금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100만 원을 모아야지. 그 100만 원을 막 저축을 하면 참 그 100만 원이요. 뭐 한 96만 원, 97만 원까지는 모아지는데 그 3만 원이 참 안 모아지고요.
그 3만 원이 모아져서 100만 원이 되기 전에 이상하게 그 96만 원, 97만 원을 소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분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졸부 말고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돈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그러니까 상담이 아니죠. 제가 이제 면담을 해보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10만 원 그 단위를 모으는 게 어렵고 100만 원 모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예, 증권회사 브로커로서 뭐 연봉 빵빵하게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그 얘기가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좀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자, 다우지수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아주 아름다운 숫자들을 눈앞에 두고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기록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난리를 치겠죠. 가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한 2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하락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기록적인 수치를 앞에 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락하느냐?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검색해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WHO가 어쨌고 뭐 이란과 한국의 뭐 사망자 수가 급증해서 우려가 스럽고 뭐 겁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 좋을 때도 이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랬죠.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포트라이트 비춰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다른 어두운 부분에는 그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살아서 계속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짜잘한 거 보지 마시고요. 좀 굵직한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주식소녀라는 필명을 가지고요. 거의 찌라시의 여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증권바닥의 찌라시는 저를 통해서 배포가 될 정도로 저는 찌라시의 여왕이었어요. 그 찌라시의 여왕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제가 2010년도 팍스넷에서 주식소녀의 시크릿이라는 코너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권사의 찌라시들 이렇게 알려주는 코너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 그냥 한낱 개인 투자자들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한낱 브로커로서 하나하나 정보에 의지하고자 얼마나 많은 찌라시에 제가 집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짜잘한 그런 내용들은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어떠한 찌라시를 받으시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멀리 그리고 조금 길게 보자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 주식이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속상하지만 마음이 찢어지지만 밤에 자다가 발차기 열댓 번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주식을 사서 하락한 거는요.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어쩌겠어. 샀는데 뭐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빠진 건 인정. 그러나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주변에서 아주 짜잘한 찌라시 같은 걸로 흔들어 놓고 어떤 폭락, 급락 이런 멘트들을 가지고 개인들을 막 흔들어 놓으면 개인들 뭐 합니까? 예. 못 견디고 주식을 팔아요. 아휴, 망할 것 같아? 난 틀린 것 같아? 그리고 팔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고 그러면서 주식이 다시 올라갑니다. 참 주식시장은요,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자, 돈다방 미스리에서는 짜잘한 얘기를 다 집어치우고 굵직한 얘기만 짚어드리면 2월 24일 날 뉴욕 증시가 왜 하락했을까요? 자, 전일에는요, G20 재무장관 중앙회의 총재 회의에서 IMF 총재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6.0에서 5.6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죠? 근데 이날 나온 내용은 뭐냐면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한 것도 우려스럽지만 사실 2월 24일 정말 뉴욕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골드만삭스가 올해 어디? 미국 언제? 1분기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4%로 전망했는데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누가요? 골드만삭스가. 물론 2분기에는 2.7%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뉴욕 시장은 무서워했죠. 제가 앞서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날 다른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필요 없고 그날 뉴욕 증시가 정말 하락한 이유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코로나19에 대한 이거 심각성을 정말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날 2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3%대 하락한 거는 물론 지금 상황이 매우 공포스러운 거는 맞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것보다 당장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거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글로벌적으로요. 그래서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1.9%로 최저치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미쓰리 국채 금리가 최저치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국채 금리가 최저치라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최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소리냐? 채권 시장에서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채 30년물 국채 금리가 1.9% 최저치란 얘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국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최고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투자 상담사 자격증 시험 볼 때 채권 부분에서요. 예. 그러니까 약간 경제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 이 부분 공부하실 때 헷갈리세요. 뭐라고? 금리랑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막 상승한데 근데 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최저치래? 라고 누군가 그러면 금리가 최저치란 얘기는 가격이 최고치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이날 하락했던 이유가 또 이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증세를 주장하는 샌더스가 네바다주 당원대회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다더라. 예, 그런 기사 내용이, 그런 이슈가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블룸버그를 응원한다고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참고로 워렌 버핏은요, 투자의 귀재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죠? 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성향은 똑같지만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연 워렌 버핏이 언제까지 투자의 규제가 될 수 있느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지금 뭐 CEO로 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벅셔 해서웨이가 2009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지금 워렌 버핏은 퇴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증시는 의지할 곳이 FOMC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 전날에 목요일 날도 약간 흔들렸던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하는 바람에 LI식으로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야, 이 지경이 왔는데 니네가 금리 인하 안 하고 배기겠니? 이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건은 지난주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 필요가 있니? 난 시장에서 진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발언과 다른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자, 이날 당장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코로나19의 경제 영향 측정이 어렵긴 한다. 즉 코로나19가 정말 경제 영향을 막 타격할지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신중히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전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뭔 개소리야. 연준 니네 당장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중국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많아졌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229명, 사망자 7명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작년에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저 미쓰리 웬 개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9년에 미쓰리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2020년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FOMC의 전망은 그들은 지금 금리 동결이 적정해. 미국 경제 괜찮아. 작년에 2019년 금리 인하한 거는 예방적 금리 인하야. 라고 하지만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0년 FOMC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기 위한 자의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상에도 없었던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작년 3번의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미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2020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 대신 인상도 안 할 거고 동결할 거야. 이런 전망들이 대세였지만 미쓰리는 아니에요. 2020년은 이젠 연준이 타익에 의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빨리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두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금리를 인하해서 걱정했던 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펙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WTI가 51.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날은요, 아람코 대표가
코로나19는 일시적일 거야라고 얘기했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일시적일지 아닐지. 지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었습니까?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앞서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오펙 정례회의에서 지금까지 감산하고 있는 그 감산량에다가 추가적으로 60만 달러 더 감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감산을 결정하지 않겠니?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가 시장에서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의에서 감산할 거라는 이슈를 끌어당겨서 국제유가를 반등시켰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60만 달러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대로 60만 달러 추가 감산? 유가 시장에서 콧방귀 낄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오펙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즉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60만 달러 이상의 감산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줘야지만 국제유가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제유가 시장은 좀 그래도 잘 보잖아요. 어제 2월 24일 날 2시 이후에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 나갈 물량들이 이제 무서워서 미리 팔아버리는 물량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일단 장 초반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현재 백악관이 10억 달러, 즉 약 1조 2천억 원 가량의 추가 예산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빠지는 거 못 견뎌해요. 따라서 오늘 2월 25일 장 초반에 어제 다 소화시키지 못했던 어느 정도의 투매 물량이 정리가 되면 뉴욕 증시의 반등,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사망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날 독일 증시가 4% 넘게 빠졌거든요. 휘청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돼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등일지라도 이제는 어제 정리되지 못했던 물량들이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 중이라도 정리가 되면 이제 반등을 모색하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갭을 메꿀 뿐이지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증시 상황, 올해 증시가 좋을 거라고 봤던 분들 다 엎드려 뻗쳐 하셔야 되고요. 자, 시장은 어렵지만 계속 주례장창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거 없고 계속 위로 가는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정도까지는 견디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은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곁에 돈다방 미쓰리가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